좀 더 가깝게 와서 가운데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산시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자료도 못 가지고 있고 좀 부족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안산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불황이나 주택경기 장기 불황은 저희들 역사상 최초로 겪는 겁니다. 잠시 1, 2년 정도 불황이 있으면은 정부에서 주택경기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써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렇게 해서 또 폭등이 되면 다시 또 규제를 내서 잠재우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왔었는데 MB 정부 들어와서 최초로 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지금의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이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경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의 병폐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전세 제도라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타인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내서 그 투자 수익을 몽땅 내가 가지는 그게 전세 제도예요. 근데 이 전세 제도가 하루 아침에 임대를 중심으로 한 월세 제도로 바뀔 수 없는 게 전세에 안주해 있던 세입자들이 월세를 지불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소득의 일부를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이 주택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전세금을 좀 더 올려주겠다는 걸로 타협을 하게 돼요. 근데 주인은 부동산 값이 오르질 않으니까 선진국처럼 전세를 놔가지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수익성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임대료를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가격이 상승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가수요가 생길 수가 없을 뿐더러 전세제도가 유지할 수 없는 것은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은행 이자를 가지고 주택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전세 시장도 불안해지고 주택 시장은 그냥 붕괴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오는데 이게 앞으로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는 아직도 거품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기는 상당한 폭으로 올랐는데 지금 오른 폭으로 보면 한 반 정도 떨어졌다. 아직도 많은 하락 요인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저께도 야당 쪽에서는 그 분양가 자율화 같은 정책은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재건축에서 추가익 환수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앞으로 당분간 이 불황이 있는 동안에는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걸 혹시 풀어줬다가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봐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주택시장이 2, 3년 이런 단기간에 회복될 조짐은 없다 이런 게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안산 쪽에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러한 장기적인 주택 불경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꾸준히 택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매입한 건설사 쪽에서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자비 회수를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되지 않겠느냐. 결국 공급이 과잉되면 주택 시장에서 재건축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도표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지금 재건축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물량이 한 2만 세대가 되고 조합원분이 한 15,000세대, 일반 분양분이 한 5,000세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조합원 지분도 결국은 조합원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재건축 시장에서 조합원 입주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결국은 어떤 또 새로운 형태로 시장에 나올 겁니다.
뭐 임대시장으로 나오던 매매로 힘을 내서 그 부동산 시장에 나올 텐데 똑같이 물량에 대한 압박을 같이 주는 거죠. 뭐 조합원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조합원이 입주하고 시장에 공급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있는 그 강동구라고 해서 서울시 강동구 재건축 현장 아주 단출합니다. 안산시보다 적어요. 강동구 전체 재건축 현장. 근데 이거가 전부 다 세대수로는 엄청납니다. 작은 데가 한 1500세대고 최고가 10,000세대까지입니다. 여기 사업장에 무상기부 체납이라서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땅이 63,000평입니다. 10개 현장이 63,000평을 뺏기는데 이걸 돈으로 따져봤어요. 1조 6,300억. 이걸 사업장 비용 따니까 1,635억. 조합원 1인당 5천에서 약 8천만원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걸 만약에 안 뺏기면. 근데 더 기가 막히면 이거 안 뺏기면 이 땅 뭐 하겠어요? 아파트 질 거 아니에요. 이 땅에다 아파트 지어서 만약에 일반 분양하면 가구당 1억 5천 이상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부 체납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국토부 가서 이 자료 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했더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불러다가 간담회를 했어요. 자료를 놓고 모든 지자체가 기부 체납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서울시 한 군데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부자가 더 무서운 겁니다. 서울시가 뺏어가 보니까 좋잖아요. 그냥 뭐 용적률 5% 준다고 무슨 손해보는 거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기본 용적률을 낮춰놓고 거기서 5% 더 주는 건데 손해보는 거 없는데 들어오는 돈은 이 어마어마한 땅이 들어옵니다. 거기다 임대아파트,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도 확보가 되고요. 둔천 주공 하나에서 3종으로 해주면 요번에 서울시에다 바치겠다는 임대아파트가 1,500세대입니다. 서울시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 돈으로 한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임대아파트가 이 10,000세대 안에 임대아파트가 1,500세대가 확보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산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 주민을 대상.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 과연 이 합당한 일인가? 관행 횡포를 넘어서서 사유재산권 침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게 도정법 생기고 나서 그 이전에도 도로공원은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뺏어가다가 이제 과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시에서 특지 개발해가지고 또 분양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영 아파트들이 개발 사업으로 이제 세워지고 그것들이 공급되고 그래서 공급광이 일어나면 재건축은 설자리를 점점 잃게 되는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분양에 성공할 거냐 아니냐는 둘째 쳐놓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 우리 사업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 시내 지금 어쨌든 구역을 정해서 재건축 일어나는 현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합원 분양분이 한 15,000세대고 지금 일반 분양이 5,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2만 세대가 쏟아지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과연 이 사업들이 갈 수 있겠나? 저는 사실 이 도표 보는 순간에 안산에서 이 사업을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시공사가 철수하는 것도 당연하겠다. 안산에서 시 입장에서 재건축 사업을 정말 도우려면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가는 그 민영사업에서 지금 투자해놓은 쪽에서 분양을 못하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그걸 순차적으로 좀 늦추고 재건축 사업장에서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장들을 좀 이렇게 순위를 좀 정해서 순환개발 방식으로 가더라도 재건축 위주의 사업을 해줘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민들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이제는 아주 제한적이고 소수라고 그래서 외부 인구 유입이 없다는 건 결국은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소화해야 될 물량들인데 그게 재건축보다 더 합법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택 사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재건축 조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또 해피용의 부동산 경기 침체기 오냐 그런데 서울에 이거 유사한 게 있습니다. 서울은 아예 서울시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 이제 전 시장 때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이명박 씨가 이제 MB 시장 시절에 이미 구상을 해놓은 건데 우리가 정주영 씨가 반가 아파트 공급한다 그럴 때 국민들이 과연 가능할까 그랬었잖아요. 그 현실로 나타난 게 보금자리 주택인데 이 보금자리 주택의 특징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하는 거라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가끔 과천하고 그 서울 양재동 사이에도 그 황금 땅이 지금 보금자리 주택으로 들어가고 있죠. 수소지구나 또 저기 남한산성 밑에 골프장 옆에 그 남아있던 땅 미래 신도시 그쪽에도 보금자리 들어오고요. 이 보금자리가 예전에는 임대주택 그러면 좀 살기 힘든데 이런 데다 변두리에다 좀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보금자리 주택은 전혀 달라요. 용적률도 얕아가지고 아주 쾌적하고 젊은이들한테 대인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살려고 그래요. 안 살려고 그러는데 보금자리만은 들어가요. 진짜 반값입니다. 근데 아파트 품질도 좋아요. 위치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첨만 되면 로또인데요. 근데 젊은 애들이 저희 애도 금융기관에 있는 과장입니다. 연봉 높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버는데 집을 사려면 아빠 왜 집 사? 그래요. 왜 집 사지? 그냥 자기가 이제 새 집 들어가면 아토피도 뭐 있고 새 집 증후군이 있으니까 한 2, 3년 된 집 골라서 전세 살면 집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금도 걱정 안 하고 관리하는 것도 뭐 큰 고장 나면 관리실에 다 해주고 그 돈은 수능 충당료 사든지 뭐 특별한 일 있으면 주인 불러서 해결하고 자기가 집주인이면 자기가 다 부담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집값도 안 오르는데 오르기는 그냥 떨어지는데 집 사서 내 돈이 자꾸 줄어드는데 왜 집 사라고 그러죠? 안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 없는데 보금자리를 세워놓으니까 보금자리 인근에 있는 아까 얘기한 고덕지구나 도촌에서 난리입니다. 데모도 하고 규탄대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동단에서 하도 안 되니까 서울시청 앞에 가서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타협점을 만들어내는 게 보금자리의 신규 특기는 이제 조성하지 않겠다. 기존에 있는 것도 좀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뭔가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제가 긴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안산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안산시에다가 안산시의 주택정책과 인구 문제 또 현재 재건축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결합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